우리나라 분들이 또 많이 가시잖아요. 데스밸리요. 미국 서부 가면은 사막? 예, 예. 그 데스밸리 아니 여기가 지구에서 제일 뜨겁다는데 얼마나 더운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기어이 또 가서 예, 뜨거운 걸 보는. 그 지점 있잖아요. 네, 제일 예. 뜨거웠다는 지점에서 이제 인증샷 찍고 오시고 사진도 그러잖아요. 찍고, 네. 근데 얼마 전 데스밸리에 8월에 홍수가 났습니다. 아,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데스밸리 역사상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 내릴 비가 어휴, 하루에 왔다.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치 내릴 비가. 예, 네. 현지 시각 8월 21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따르면 보도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데스밸리 공원에 20일, 현지 시간 20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다 그래요. 아침에 한번 비가 오고 저녁에 한번 비가 쏟아졌는데 네. 이게 하루 만에 1년치 비가 내렸다. 그래서 그렇게 2번 내렸는데. 예, 아. 공원을 폐쇄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폭우였네요, 그럼.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토양 자체가 네. 이 건조하잖아요. 네, 네. 딱딱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흡수가 안 되고 아, 건조해서 흡수가 확 될 것 같은데 예, 안 되나요, 예, 오히려? 이게 옆으로 그냥 흐르는 어떤 이런 정도의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은 사막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갈, 진흙 뭐 이런 것들이 토사로 아. 연결이 돼가지고 흐르면서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초래됐는데 원인은 지금 뭐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힐러리 이름도 왜 힐러리?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여름에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만 골라서 지금 홍수를 오고 일으키는 있다고. 아,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데스밸리에 내린 비가 역사상 가장 많은 강수량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기후 관측 지점 워낙 넓으니까 여기도 네네. 한 곳을 딱 찍어서 퍼니스 크릭이라는 그 기후 관측 지점에서 관측한 게 하루 강수량이 2.2인치, 그러니까 한 5.59cm 정도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지난해 8월 5일에 기록한 1.7인치, 그러니까 4.32cm를 뛰어넘는 역사상 오. 최대 기록이다. 1.2cm를 더 내린 거네요. 이만큼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원 측이 공개한 보도 자료 보니까 그 데스밸리에서도 제일 유명한 명소, 네. 그러니까 자브리스키 포인트 여기가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해질녘에 다양한 색감으로 이렇게 바위가 변하는 아. 이런 곳이라 그래요. 아마 네. 그 온라인 가보시면 자브리스키 포인트 이러면 예. 뭐 예술 같은 거의 그냥 그런 달력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인데 사막의 석양 예. 이런 건가요? 이 근처 교차 지점에 폭우로 인한 홍수로 많은 양의 바위와 진흙이 거센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영상. 요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꼭 예전에 산사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네요. 네. 바위와 진흙이 막 빗물에 쓸려가면 위험하다고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약 1인치 비가 내렸고 밤에 또 다른 비가 내렸다. 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비였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 측이 급히 공원을 폐쇄했어요. 아, 그래서 약 400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를 했고요. 공원 관리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공원 곳곳을 수색하면서 혹시라도 먼 지역에 그렇죠. 외딴 곳에 또 발이 묶인 사람들이 있을까봐 네네. 이렇게 이제 찾아 나서는 소동이 좀 벌어졌습니다. 실종자들이 있겠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폭우로 인해서 또 도로가 끊겼는데요. 네. 이제 그 캘리포니아 190번 고속도로 일부 지점이 이제 유실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한 도로의 절반 가량이 그냥 칼로 잘려 나간 듯이 이렇게 손상이 된 거예요. 비로. 예. 네. 이래서 이제 급하게 그 손상된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때 공원 내 전기가 끊기고 휴대폰 서비스가 끊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오후 1시 반경에 이제 공원의 전기 서비스, 휴대폰 서비스는 복원됐지만 유선 전화는 여전히 끊겨 있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위기에 처했을 때 SOS를 보내야 되는데 네. 전기랑 휴대폰이 끊겨버리면 이거 어떡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네. 이게 지금 더 심각해진 기후 위기의 상징적인 사례다. 아니 지구상에서 제일 뜨겁고 건조한 이곳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네. 길이 끊길 줄이야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서부의 폭우 소식이었고요. 네. 사막 지역에. 다음 일본은 역시 후쿠시마. 네, 네. 오늘 오후 1시에 방류할 것이다. 이렇게 아. 이제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죠. 네, 오늘의 기후 끝나고 1시간 후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또 시민들로서 계속 이거는 뭐 계속 물어볼 만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언론의 역할이 질문이니까요. 네. 언제 끝날까요? 그렇죠. 이게 방류했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방류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예전에 한 30년 걸린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네. 이건 반드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물어봐야 되는 게 언제 끝날까요? 아, 그렇죠. 언제 끝날까요? 이 질문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이 SNS를 통해서도 계속 해야 된다.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네. 모릅니다. 아, 네? 아, 그럼 30년이라고 한 것도 그냥 추정치를 얘기한 거지 네. 모르는 건가요? 예, 일본 아유, 정부 이게 발표에 뭡니까? 따르면 계속 바뀌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한 10년 안에 이제 요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 네. 한 30년 걸릴 것 같다라고 네. 하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일본 내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 폐로를 시키려고 지금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빨리빨리 이게 물을 내보내고. 내보내야 이제 폐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근데 일본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폐로 작업이 2051년 계획인데 2051년까지 폐로 작업을 끝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 네. 이미 실현 가능성이 없다.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과 상관없이 폐로 작업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원자력 정책의 핵심을 담당한 관계자가 민영 방송인 니폰 TV 예. 인터뷰에 나왔는데 폐로 작업이 앞으로 30년에서 40년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50년, 60년 계속 방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니치 신문도 역시 2051년 폐로 완료라는 목표는 이미 파탄났다. 그럼 폐로를 2051년에 못 할 거면 지금 이렇게 방류를 서두를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폐로를 하기 위해서 방류를 네. 하는데 예. 방류는 방류대로 하는데 폐로 폐로도 안 작업은 되고. 계속 질질질 끌려진다면 네. 이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데 아. 자세히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 원자로 1호기, 2호기 안에 남아있는 880톤에 달하는 데브리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데브리가 뭘까요? 잔해물이죠. 아. 근데 이 물질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의 고설량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응축돼 있는 예. 그 덩어리구나. 그래서 이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건 사람이 절대 못하는 거고 네네네. 로봇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용 로봇 개발도 늦춰지고 있고 이것을 시험 가동하고 또 이거에 워낙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데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 치울 것이냐라는 것을 검증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아. 예상보다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업용 로봇도 지금 개발 중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방류를 하고 언제 가서 마무리가 된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초에 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거는 1단계로 원전 내 보관된 핵 연료 반출을 2년 안에 하고 2단계로 가장 큰 난관인 노심 용융을 일으킨 핵 연료와 또 덩어리 데브리 그러니까 네. 주변 구조물이 얽히고 설킨 덩어리 이 작업을 10년 안에 시작하겠다. 아, 이거 완전히 이거 방사선 덩어리일 것 같아요. 예, 계획이고 이게 끝나면 3단계로 원자로 원자로 철거해 간다. 그래서 아이고. 사고가 일어난 이후 3, 40년 내에 작업을 마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논리였는데 아이고. 이 전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있다.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오염수 내보낸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네.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참. 뭐 참고로 일본 언론은 네. 어쨌든 정부에 좀 그래도 자국적인 우호적인 입장이니까 정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2051년까지 끝내겠다는 일본 정부 계획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린피스 네. 같은 경우는 네네.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폐로 작업은 안 끝난다. 아. 뭐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그린피스도 뭔가 근거를 갖고 그렇게 예, 얘기할 거 거기에는 아니에요. 이제 해외 핵과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방류인지 그러게요. 이 전제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예. 오후 1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그 과학적으로나 네. 또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기후 그 생태적인 부분이나 계속 던져야 될 질문 같아요. 그래요. 방류는 이게. 언제 끝나는가? 맞아요. 그리고 이거 방류가 생각하고 다르게 또 오염수가 제대로 정화가 안 됐으면 막아야 되는 거고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네.